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복귀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3개월 거의 한 80일 만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복귀하고 좀 길게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최대한 데일리로 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시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시장과 그 다음에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사항들 혹은 이슈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작은 양봉으로 시작을 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6%.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살짝 터치했다가 어쨌든 하단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중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약하다라는 걸 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단을 기준으로 상단과 중단 사이에서 놀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강하다. 중단과 하단에서 놀면은 당연히 하단을 뚫었다가 중단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게 되시면은 사실은 현재 시장 자체가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 상단을 뚫고 가거나 혹여나 주가가 빠지더라도 중단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상승은 또 허위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올해 2월달 1월 말에 어느 정도 상승이 있다가 요 상태에서 여기 2월 15일 요 시점에서 중단선을 한번 깨고 바로 반등을 하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중단선과 하단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코스피의 시장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코스닥은 반대로 AI와 딥러닝 그 관련된 챗 GPT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래를 먹는 꿈을 먹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이라서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달에는 상단선을 라인을 타고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똑같은 시점인 2월 15일과 17일 이 당시에 중단선을 한번 이탈했지만 바로 다시 상단선으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군요. 네. 코스닥 종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닥은 이 강세, 이 소프트웨어 요 항목으로 인해서 아직은 강세에 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그다음에 기술주, 우량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K케미칼 오늘 시가 0.3% 상승, 종가는 0.3% 하락, 그래서 81,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특이 동향은 안 보이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보유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거래량 같은 것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RS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중립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웨이는 매수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은 일단 매도를 했고 어제는 매도를 했고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매수 물량도 230주, 매도 물량도 220주,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3만 주로 확연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월의 마지막 주 주말 전이라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림 없이 큰 빠짐 없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금전적 흐름이 결국에는 어떤 주식 시장, 그다음에 예금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가장 큰 흐름인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요. 부동산이 지금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지지선을 받고 살짝 반등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어떤 시장에 물론 시장을 단기 5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어떤 큰 흐름의 어떤 잔파도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들이 만기 도래되는 그런 시점들에 또 전세 물량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올 거고 심지어 거기서 코로나 때 갭 투자를 했던 어떤 영끌러들이 만약에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대차장고는 늘었다가 또 오늘은 줄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공매도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6.1%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재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분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4분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과거 코로나 때보다는 그래도 매출액이 좀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뭐 큰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기순이익도 뭐 그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심지어 제일 좋은 건 이 부채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물론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도 여전히 튼튼한 상태인 SK케미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도 없고요. SK매직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관련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SK매직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SK케미칼 역시 하방, 중단선과 하단선 안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락세의 기세가 더 강한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 모두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세상으로는 추세 하락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이런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을 때 오히려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K케미칼의 사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완만하고 안정화될 때쯤, 그제서야 탄소 중립, 저탄소, 그 다음에 뭐 넷제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고부가가치 상품, AI, 뭐 딥러닝, 그 다음에 뭐 GPT,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4세대, 5세대 기술들, 뭐 6G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지, 현재 어떤 이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떤 그냥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연기금이나 어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거나 최소 5만 주 이상 물량이 들어올 때, 그때의 어떤 그 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오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주가의 큰 흐름은 이 7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분명히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사실은 22년 3Q IR 자료를 보면은 mRNA 플랫폼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뭐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청사진처럼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 리뷰한 22년 4Q IR차를 보면은 mRNA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원래 SK바이오사이언스를 SK케미칼보다 더 긍정적인 회사로 바라봤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그 관점을 조금 폐기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 회사를 단순히 뭐 수두 백신, 독감 백신, 뭐 폐렴 구균 백신, 이런 그냥 일반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그 접종 대상, 투여 대상이 어떤 특정 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회사로만 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첫 번째, 이 회사는 C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다. 자, 위탁 생산하는 게 뭐냐면 대만의 TSMC처럼 수주를 받아서 그 물량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녹십자, 뭐 이수 앱집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위탁 생산을 통해서 생산 캐퍼시티를 확보한 후에, 생산 용량을 확보한 후에 생산을 하는데요.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에 상장을 할 때도 어떤 CMO 기업이다, 네, CDMO, CMO 기업이다라고 해서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코로나 백신 관련된 원액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지금 현재 위탁 생산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미가 퇴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 큰 벌어들인 돈으로 mRNA 플랫폼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변이가 나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개발 기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척도나 어떤 관심도 부분들이 22년 4Q IR 자료에는 완전히 쏙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 낮춘 건데요.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서는 볼 때는 뭐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당시 애널리스트들, 작년 3Q의 애널리스트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길게 보면 좋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CMO나 아니면 mRNA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은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현재 주가는 완전 저평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15만원, 20만원, 27만원, 30만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런 뭐 폐렴규균 뭐 이런 백신들로만, 특정군에 부여하는 백신들로만 만약에 이 회사의 운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미래는 어둡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중저개발 국가의 장투 SK 바사만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자, 무슨 백신일까요? 네. 그리고 이 R&D 센터 25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2년 정도 남았고요.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금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어떻게 보면 파생된 단어인데요. 해당 지역에 맞게끔 생산하겠다라는 건데, 요거 mRNA, 지금 mRNA 백신을 어떤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mRNA 백신에 붙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당장 중저개발국에 대한 백신 사업이 미비해 보이지만 수익성은 충분한 입장이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모든 국가를 타깃으로 백신을 보급하지 않는다며 시장이 형성 안 된 곳보다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 보시면은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입장.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뭐 어떤 사유로 백신 사업이 미비하다. 왜냐? 중저개발 국가는 어떤 그런 백신 예방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는 금전적 문제 때문에 치료만 급급하지 예방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에다가 백신을 사업한다? 과연 수요가 있을까? 아니면 정부가 구매할 금전적 여력이 있을까? 하지만 수익성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반발, 최소한의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참 좋겠죠.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선구매를 뭐 확보한다. 아니면은 민간 협력체와 어떤 한 라인을 통해서 공급에 대한 어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그 관계를 적절히 맞춘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좋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없이 이렇게 코멘트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과 또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5만 주를 매도했고 연기금도 8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대차장고는 뭐 500만 주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공매도 또한 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케미칼과 유사하게 일봉 볼리즘밴드 중단과 하단선 안에서 계속 돌고 있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 기준으로도 중단선과 하단선 밑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중간에 바닥을 쳤다가 반등을 하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반등을 하고 나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는 또 한번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는 6만 원대가 떨어져야 이제 주봉 기준 볼리즘밴드 하단을 돌파하게 된대요. 그럼 6만 원대 돌파를 하면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냐는 봐야 됩니다. 왜냐? 9월 19일에 볼리즘밴드 하단을 돌파했지만 2주 동안, 3주 동안 3주간 더 빠집니다. 네, 여기서 86,200원에 사셨으면은 결국에 물론 9월에 사서 11월에 10만 원대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두 달간의 어떤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볼린저밴드 하단을 돌파 후에 하단을 올라서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죠.
근데 이때 67,400 종가가 71,800원이니까 71,800원에 사서 3주간 상승을 끝으로 매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와 같이 대량으로 대박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에는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 아마 그 백신 승인이었나요?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펙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추가 매수 아니면은 어떤 물타기 시점도 아직까지 차라리 상반기, 그러니까 1Q는 지나고 나서 2Q의 어떤 1Q의 어떤 실적을 보고 나서 사는 것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돌파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힘이 약하고요. 녹십자도 한번 보면 녹십자도 일봉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에 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추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사업적 비전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약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흐름은 나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은 당연히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비전과 가치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